잠들기 전 술 한 잔, 정말 숙면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은노준 TV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잠들기 전 술 한 잔이 정말 숙면에 도움이 될까?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수면의학을 전공한 김민석 교수입니다. 30년간 수면 장애 클리닉을 운영하며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 주제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잠들기 전 술 한 잔은 숙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소주 한 잔이면 꿀잠이지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술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술이 숙면에 도움된다고 착각할까요?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쉽게 잠들 수 있다고 느끼십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정 효과를 가져옵니다.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에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숙면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임상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20년 넘게 매일 밤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주무셨는데 항상 피곤하고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수면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렘수면 장애가 있었습니다. 술을 끊은 후 2주 만에 피로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알코올이 수면에 미치는 실제 영향에 대해 알아보죠. 이제 과학적으로 알코올이 우리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면의 질 저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은 크게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뉩니다. 렘수면은 꿈을 꾸고 뇌가 낮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는 단계로 기억력과 학습 능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알코올은 이 렘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량의 알코올만으로도 렘수면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책 한 권 읽은 것의 절반 정도만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대학 교수셨는데 매일 저녁 와인 한 잔을 즐기셨습니다. 하지만 강의 내용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죠. 와인을 끊은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와인 한 잔과 내 기억력을 맞바꾸고 있었네요 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다음으로는 수면 주기 교란입니다. 정상적인 수면은 90에서 110분 주기로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 렘 수면을 오가며 진행됩니다. 알코올은 이 자연스러운 주기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생기는 각성 효과 때문에 후반부 수면이 심각하게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술 마신 날 새벽에 갑자기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수면 연구소에서 알코올 섭취 후 뇌파를 측정해보면 정상적인 수면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불규칙한 뇌파가 관찰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일정하게 돌아가지 않고 계속 헛발질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수면 무호흡증 악화입니다. 알코올은 목 근육을 이완시켜 콧꼬리를 심하게 만들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의 증상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수면 무호흡은 잠시 호흡이 멈추는 현상인데 이로 인해 뇌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4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매일 밤 맥주 한두 캔을 마셨는데 수면 검사 결과 시간당 무려 40회 이상 호흡이 멈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코올 섭취를 중단한 후 무호흡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내 콧꼬리 때문에 다른 방에서 잤는데 이제 같은 방에서 잘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다음, 이뇨작용입니다.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항이뇨 호르몬 ADH의 분비를 억제해 신장에서 물을 재흡수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소변이 자주 마렵죠. 밤중에 화장실에 여러 번 가게 되면 당연히 수면의 연속성이 깨지고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알코올 섭취 시 평균적으로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한 번 다녀오면 다시 깊은 수면 상태로 돌아가는데 평균 25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면의 질이 얼마나 떨어질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체온 조절 방해입니다. 수면과 체온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체온이 약간 떨어지는데
이것이 수면 유도에 중요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알코올은 이런 자연스러운 체온 조절 메커니즘을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혈관을 확장시켜 체온을 낮추지만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체온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체온 변화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더운 여름밤에 시원해지려고 맥주를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여름마다 잠을 못 이루던 분이 저녁 맥주를 끊은 후 훨씬 시원하게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코올 의존성 발달입니다. 잠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양의 알코올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내성이 생기기 때문인데 결국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술 없이는 잠들 수 없다는 심리적 의존성도 발달하게 됩니다. 30년 임상 경험에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는 불면증 때문에 와인 한 잔으로 시작했다가 몇 년 후에는 반병, 그리고 결국 한 병 이상을 마셔야 잠들 수 있게 된 50대 여성 환자였습니다. 급기야 알코올 중독 치료와 함께 수면 장애 치료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합니다. 코르티솔은 각성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수면 중간에 이 호르몬이 증가하면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날 새벽에 갑자기 깨어나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알코올 섭취 후 수면 중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소량의 알코올만으로도 후반부 수면 동안 코르티솔 수치가 최대 3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자, 이제 술 마신 후 느끼는 피로감, 왜 그러는지 알아보죠. 많은 분들이 어젯밤에 술 한잔 했더니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의아해하십니다. 이유는 바로 알코올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질 좋은 수면을 취했느냐가 중요합니다. 8시간을 자도 그 수면의 질이 나쁘면 5시간의 질 좋은 수면보다 회복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렘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감정 조절 능력 저하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컴퓨터에 임시 파일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소량의 알코올, 혈중 알코올 농도 0.06% 정도, 성인 남성 기준 맥주 한두 캔만으로도 다음날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가 10에서 15% 감소합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 전날 술을 마셨다면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와 알코올의 수면 영향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이 수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집니다. 40대 이후에는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감소하고 체내 수분 비율이 줄어들면서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젊었을 때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알코올까지 더해지면 수면 장애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제 클리닉에서 만난 60대 환자분은 젊었을 때는 소주 한 병 마시고도 잘만 잤는데 이제는 한 잔만 마셔도 밤새 뒤척인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실제로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취침 전 알코올 섭취가 수면 효율,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 수면 시간의 비율을 최대 2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8시간 침대에 누워있어도 실제로는 6시간 정도만 자는 셈이 됩니다. 이제 사회적 음주와 수면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음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한잔하고 자자라는 생각은 매우 자연스럽죠. 하지만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매일 저녁 업무 스트레스를 위스키 한두 잔으로 풀었습니다. 잠은 쉽게 들었지만 새벽 3, 4시면 어김없이 깨어 다시 잠들지 못했고 낮에는 계속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음주 습관을 바꾸고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 가벼운 운동, 명상 등을 찾았더니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사회적 모임에서 음주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잠들기 3, 4시간 전에는 음주를 마치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취침 시 체내 알코올 농도를 낮춰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건강한 대안들도 살펴보시게요. 이제 술 말고 정말로 숙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간 환자들에게 추천해온 것으로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기상 시간은 수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이 생체 시계가 잘 조율되어 자연스럽게 졸리고 깨는 리듬이 형성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들 중 이 한 가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30% 이상 개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대학 교수 환자는 20년간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주말마다 평일보다 4시간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기 시작하자 2주 만에 불면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수면 환경 최적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18에서 22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작은 LED 불빛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이 많은 환경이라면 백색 소음기나 귀마개가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침실 온도를 21도에서 24도로 올렸을 때 수면 중 각성 횟수가 평균 27%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침실의 작은 LED 불빛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취침 전 루틴 만들기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샤워, 목욕,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독서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루틴은 뇌에 이제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제 클리닉에서는 수면 준비 루틴을 처방하는데 이를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의 80% 이상이 수면 개선 효과를 보고했습니다. 특히 20년 넘게 수면제에 의존하던 환자가 취침 전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며 약물 없이도 잘 수 있게 된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가능하면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기기의 야간 모드를 활용하세요. 한 연구에서는 취침 전 2시간 동안 태블릿을 사용한 그룹이 책을 읽은 그룹보다 멜라토닌 분비가 55% 감소하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분 더 길었다고 합니다. 천연 수면 촉진 음료들도 살펴봅시다. 술 대신 따뜻한 우유, 카모마일이나 라벤더, 발레리안, 루트티 같은 허브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카모마일과 라벤더는 진정 효과가 있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가 정말 숙면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우유에 함유된 트립토판이 직접적으로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 안정과 이완에 도움이 되어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규칙적인 운동에 대해서도 알아봐야죠.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합니다. 다만 격렬한 운동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각성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취침 직전에 하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주 3-4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중년층이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보다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45%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제 음식 조절입니다. 취침 전 과식이나 과도한 수분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페인은 반감기가 5에서 7시간으로 길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운 음식이나 고지방 식품은 소화 불량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매일 저녁 8시에 매운 라면을 드시던 분이 있었는데 이 습관을 바꾸고 나서 역류성 식도염과 함께 불면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식습관과 수면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호흡과 점진적 근육 이완법에 대해 살펴보죠. 잠자리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이완 기법들도 큰 도움이 됩니다. 478 호흡법, 1. 호흡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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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4,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고 8초간 내쉬는 방법이나 점진적 근육이완법, 발끝부터 머리까지 각 근육을 순차적으로 긴장시켰다 이완하는 방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수면을 촉진합니다. 저는 불면증 환자들에게 이런 이완 기법을 녹음해서 들으며 따라하도록 권장합니다. 실제로 약 70%의 환자들이 이런 기법만으로도 수면 개선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수면과 건강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달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가 회복하고 정비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수면 부족이나 질 나쁜 수면이 지속되면 면역력 저하, 고혈압,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 우울증, 치매 위험 증가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6시간 이하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7, 8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수명이 평균 3에서 5년 짧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인지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질 나쁜 수면이 지속되면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깊은 수면 시간이 부족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3년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들기 전 술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았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술은 숙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이나 수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술이 아닌 건강한 대안들을 시도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수면 환경, 이완 기법 등은 약물 없이도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수면은 우리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은 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은노준 TV에서 김민석 교수였습니다. 건강한 밤, 편안한 잠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20년은 젊어지고 무병장수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어느 쪽이 더 건강할까?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